과거 사건에 앙심을 품고 이 기자 어떤 거죠? 이 영상을 보시면 바로 아실 텐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사건 마당에서 한번 다뤘던 사건입니다. 지난 8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화성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화면입니다. 지금 나오시는 저 영상인데요. 저렇게 한 외국인 일당이 이제 한 차량을 둘러싸고 저 안에 있던 사람들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저렇게 차를 멈춘 다음에 저 뭔가 들고 있는 것으로 이게 때리면서 차의 문을 열라고 했고 결국에는 저 안에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폭행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렇게 폭행을 한 건 외국인 일당이고 피해자는 러시아 국적의 30대와 우크라이나 국적의 40대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 사람들이 결국 달아났습니다. 그 당시에 달아났고요. 이 피해자들은 손가락이 부러지고 머리에 타박상을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외국인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이 CCTV 또 막 여기저기 있는 차량들에 달린 블랙박스 이걸 너무 광고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본 영상은 앞 차량의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CCTV가 현장에 있더라도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동선을 따라서 CCTV를 추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거주하는지 나중에 결국 오래 걸리지만 추적을 하는 건데요. 지금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저 영상을 좀 보시면 외국인이라는 거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특수상해 혐의로 범행 발생 나흘 만에 지금 저기 6명입니다. 총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6명을 평택시와 인천시의 그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를 하고 검거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이 영상 소개해드릴 때만 해도 이 무차별 범죄다. 그냥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게 서로 처지를 아는 사이였다면서요? 네, 사실은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게 피해자 운전자인 동승자, 이 피해자들도 외국 국적의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는 가해자들 처음 보는 사람이다. 갑자기 차량 주위를 둘러싸더니 우리를 마구잡이로 때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아는 사이였습니다. 범행 동기도 일부 조사가 됐었는데요. 이들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 가해자가 과거 피해자를 폭행해서 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가해자가 다시 지인들과 함께 이 피해자들을 보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경찰 조사 결과 동기가 조금 밝혀졌습니다. 교수님, 그 현직에 계실 때 저런 식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다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고 2010년 이후로 이제 그 인원이 늘어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이런 사건처럼 이 백주대낮에 그러니까 보복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사실 은밀하게 밤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백주대낮에 이렇게 여러 명이 집단으로 모여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 자체는 이런 그 무차별 공격을 함으로써 피해자한테 더 많은 두려움을 양산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 의도적인 행동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 이런 뜻을 표출하는 그런 심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국인 일당 어제 결국 구속이 됐죠? 네, 맞습니다. 경찰이 저 6명 중에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이 법원 이 영장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저 사건이 대낮에 벌어진 사건이고 사안이 중대하고 저 사람들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저 가해자 외국인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자, 실제로 말이죠. 이게 지난해 김해에서도 외국인 조직들끼리 막 집단 난투 그 있지 않았어요? 저도 지난해 이 사건 접하고 영상을 본 적 지금 나온 저겁니다. 이게 진짜 영화처럼 조직폭력배가 주인공인 영화들처럼 단체로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저게 무려 60명이 붙었습니다. 37대 27로. 예, 엄청 붙어. 이게 왜 그랬냐 보니까 이 건을 두고 이제 외국인 조직들끼리 이제 집단 난투를 벌인 거였습니다. 한 지역에 이제 어떤 패거리가 보호비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를 줄 테니 상납을 해라. 이러면서 보호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조직이 와서 돈을 내라. 이랬더니 당연히 우리는 이미 내고 있으니 못 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앙심을 품고 여기를 해야겠다고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 보호비를 뜯어내고 있던 그 조직들이 이제 들이닥쳐서 단체로 패싸움이 붙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잡혔고 일부는 또 이제 러시아 마피아와 연관돼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서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아니, 이 사람들 국적이 그쪽이에요? 러시아, 우즈벡 이쪽이요? 네네 맞습니다. 그쪽 이제 패거리인데요. 이 사건에 연루된 4명은 지난해 11월에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진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요즘 진짜 그런 게 많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또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사는 우리나라 이 시민들 불안감이 이 달린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단순한 폭력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게 아니고요. 집단 간의 어떤 그 이질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이런 확산되는 폭력 범죄로 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범죄수사부하고 외사국에서 경찰도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순한 어떤 그 뭐 집단 간의 폭력, 그냥 기존에 있어왔던 이런 문제보다는 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집단 혐오 범죄까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 진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니 근데 교수님 그 진짜 무슨 러시아 하면은 약간 러시아 마피아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진짜 러시아 마피아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진짜 뭐 부산이나 이런 쪽에는 그런 게 좀 있나요? 그 부산 경남 쪽에? 당시에 이제 여러 수사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실제 그런 아주 조직적인 국가에서 정말 자기들이 좀 대표한다 이런 조직들은 다른 외국에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이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위상을 좀 등에 업은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마치 자기가 어떤 큰 권력이 있는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범죄들이 또 뭐 외국인들을 향한 혐오 뭐 또 이렇게 커져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사건 여기까지 짚어봤고요.